여러분, 이별은 방정식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친 애인을 더 편하게 해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의 이별만 더 쉬워질 뿐이라고. 안녕하세요, 아르지입니다. 여러분과의 연애가 지친다면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의 마음을 돌리고 싶으시죠? 오늘은 마음이 지쳐서 이별한 분들을 위한 재회 방법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열의 9은 마음이 지쳐서 오는 분들인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두 놓치는 게 하나 있다면 내가 왜 헤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서 마음이 지친 건지, 마음이 지쳐서 마음이 식은 건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애초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지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는 둘이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싸우면서 이 과정이 너무 지쳐가지고 이별을 통보하는 거죠. 이건 제가 예전에 자주 싸우는 커플의 재회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상대가 상황적으로 지칠 때요. 일이 힘들거나 집에 문제가 생겨서 이 연애를 이어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지친다는 거죠. 이때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상황 이별 재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들에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서운하다 혹은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애인을 계속 갈구는 거죠. 그러다가 참다 못한 애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한다? 예전처럼 너에게 잘해줄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지친다,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별을 통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 3번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재회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앞의 내용들 모두 다 마음이 지쳐서 헤어진 케이스인데 이거를 꼭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지쳐서 헤어지는 건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를 들어드리냐면, 연예인과 연애를 하는 걸 비유해서 설명드려요. 만약 여러분들이 차은우, 장원영하고 연애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너무나 크지만 얘가 연예인이라서 평소에 연락도 잘 안 되고 주변에 항상 이쁘고 잘생긴 연예인들이 넘쳐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너무나 두렵고 이 사람과 연애를 이어가는 게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온전히 마음이 지쳐서 이별을 통보하는 케이스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과연 이런 연애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애인을 사랑하고 앞으로의 관계와 미래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지쳐도 다 받아주게 되고, 싸우고 나서도 금방 풀고 화해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지치는 게 너무나 반복되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권태가 생기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질려버려서 예전만큼의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단점을 감수하면서 만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 사람의 마음은 점차 식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회를 할 때는 이 마음이 식은 정도와 마음이 지친 정도의 비율을 계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마음이 지친 것보다 마음이 식은 부분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냥 무작정 울고불고 빌면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이별을 통보한 사람과 재회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메시지에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셔도 좋고, 그게 어렵다면 전화나 메시지로 전달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이해와 공감. 첫 번째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나는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너였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다.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공감을 해줘야 상대방의 화가 가라앉게 되고요. 나의 문제점도 내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걸 통해서 나에 대한 악감정을 사라지게 해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을 먹고 있는데 이 치킨에 머리카락이 나왔네? 그런데 사장한테 따지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사장이 한마디만 하는 거야. 환불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고? 아니, 사과 한마디도 안 해?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런데 치킨집 사장님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객님에서도 기분이 나쁘고 먹기 싫어졌을 것 같아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 환불해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 치킨을 주문해 주신다면 그때 치즈볼도 서비스로 꼭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다가도 내 이 태도를 보고 어떻게 화가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변명하기. 변명을 하라고? 아니, 변명하면 상대가 더 기분이 나빠가지고 화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변명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해와 공감, 그리고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것까지 한꺼번에 해야 시너지가 나거든요. 생각해봐요. 다짜고짜 치킨집 사장이 우리 주방장 대머리인데 머리카락 안 나올 텐데? 이렇게 변명을 해버리면 누구나 다 화가 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뒤에 내용도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변명하기가 왜 중요하냐?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을 믿고 싶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파서 평소보다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다. 내가 요새 너무 일이 힘들어서 너에게 기대고 싶었나 봐, 미안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맨날 듣던 소리더라도 얘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구나 라고 믿고 싶어진다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미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꼭 변명할 거리도 준비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별 받아들이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믿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의도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가 구구절절 다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랑 다시 잘해보자, 내가 변할게, 노력할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아, 얘가 또 똑같은 맥락으로 나를 붙잡는구나,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한테 변명을 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이해와 공감도 해주고 변명도 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알았어, 이제는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나도 이젠 다른 사람 만날게, 너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순간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킨집 사장이 앞에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앞으로 저희 집 치킨을 시켜 드시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로 반성하고 더 나은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치킨집 사장이 진짜 반성하고 더 노력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치킨집 사장이 다음에도 저희 집 치킨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뭐야 하면서 빈정이 상할 수 있다고. 이 개념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뢰감 회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알려드려도 결국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메시지를 보냈다가 진짜 끝날까봐,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까봐 겁이 나게 되거든요. 겁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었냐면 그냥 빌어요. 내가 잘못했어, 변할게, 달라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그냥 화가 수그러들고 그래 다시 잘해보자 라고 믿어왔었다고. 여러분들도 항상 무작정 이렇게 붙잡다 보니까 상대방이 붙잡혀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학습이 돼서 또 따라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이게 너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친 것보다 마음이 식어진 게 더 크다고. 제가 앞에서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면서 진짜로 이 사람이 마음이 식은 게 얼마인지, 마음이 지친 게 어느 정도인지 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심하게 붙잡아서 재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을의 연애가 시작돼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지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어떻게 한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슬픔을 미래로 연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내용 꼼꼼히 참고해 보시면서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제였습니다.